양기대와 진장원이 겁없이 시작한 ETX 얘기 벌써 10번째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ETX 건설과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고속철도가 한 6만 3천 킬로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예. 근데 그 중에 57%인 3만 6천 킬로미터가 중국에서 운행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 고속철도 10km 중에 약 6km가 중국 땅에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왜 이 36,000km가 중요하냐면요. 저는 사실 뭐 광명 출신 국회의원이니까 KTX 광명역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통칭을 해서 우리 서울에서 개성, 평양, 신호줄까지 이제 우리가 고속철도를 지금 놓기 위해서 목이 터지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겨우 410km란 말이에요. 이 410km 이걸 놓게 되면 바로 신호주에서 중국에 단독으로 연결만 시키면 중국의 그 36,000km의 고속철도 연결된다. 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정부는 4종 4횡이라고 그래서 남북으로 내축, 동서로 내축해서 이거를 4종 4횡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20년까지 4종 4횡 한 16,000km를 놓겠다 계획을 세웠는데요. 2020년 말 현재는 39,0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3,000km가 3,000km가 늘어난 거죠. 2015년도에 4종 4횡이 완성이 되니까 2030년까지 남북 8축, 동서 8축, 8종 8횡 고속철도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면은 중국의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로 다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속철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 사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거든 먼저 길을 만들어라.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길을 먼저 닦은 나라가 경제와 정치와 군사의 우월권 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편파 판정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 중 일부가 중국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혐오를 갖고 있는 거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당연히 표출돼야 할 의미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 ETX 건설 운영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리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예. 지난번에 북한 리스크하고 똑같이 예. 이 중국 리스크에 우리가 발목을 잡히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맞습니다. 짚어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제 주간경향 글에 네. 많이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 그 댓글이었습니다. 네. 막 중국을 왜 가냐 이 바보들아 이런 식으로 싫다는 그런 댓글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침략도 많이 당하고 또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여러 보복 조치를 당하면서 중국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감정이 많이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고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특히 ETX 건설과 운영은 중국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일부겠지만 중국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을 무시하고 에라 모르겠다 우리 중국 안 놀아 그냥 우리끼리 북한하고 할래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좀 일부 감정 때문에 인연을 끊고 살자 그게 과연 가능할 건지 한번 먼저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의 교육 규모를 한번 보시죠. 양 의원님 혹시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벌써 30년 됐군요. 2017년이 한중 수교 25주년 아닙니까? 네.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된 다음에 25주년 만에 교역량이 33배로 커졌습니다. 대단합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유학, 관광 분야에서 이 한중은 서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파트너가 되고 말았죠. 92년 수교 당시에 우리나라 그 한중 교역량이 6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2,114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33배나 늘어났네요. 연평균 16%로 증가했어요. 아이고야. 그 어마어마한 그 성장 속도죠. 그래서 2003년부터 이미 이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 대상국이 됐고요. 우리나라 역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4대 수출 상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투자도 그러다 보면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양국이. 투자도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투자를 2016년 현재 47억 5천만 달러 했거든요. 이거는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이어서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에 세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한 나라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세계에서 세 번째 투자국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서 돈 벌어온 건 맞습니다. 많습니다. 예. 무역 흑자도 중국이 최고죠. 한 해 많게는 600억 달러고요. 적게는 300억 달러 수준. 우리가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 무역 흑자 벌었습니다. 예, 2018년에는 556억 달러 흑자를 냈고요. 2019년에는 290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요. 92년 수교 이래 우리가 중국에서 벌어온 돈이 520조 원이에요. 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요거기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예. 자, 뭐 이런 그 교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또 가장 중요한 그 관광객을 통한 또 우리가 돈도 벌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사람들이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예.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왔을 텐데 그 규모는 어떻습니까? 사드 이후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사드 직전이 2016년 기준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 중에 일본 관광객이 230만 명인데요. 네.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입니다. 그 4배 가까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 관광객이 많고요. 3.5배 정도. 예. 동시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는 관광객도 444만 명. 2030 MZ 세대들이 나는 그냥 무조건 중국은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경제적인 교역 상황이나 또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우리가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나는 중국이 싫으니까 중국하고 인연 끊고 살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하고 인접한 이웃 나라로서 영원히 인연을 끊고 살 것이 아니라면은 상호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마냥 당하고 고개 숙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표출해야 합니다.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진장 교수님 얘기 말씀대로 ETX 올 건 놓고 관광할 건 하고, 그다음에 한중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일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상황과 미래가 펼쳐지기를 저는 강력히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예. 더 보태면요. 일부 보수 언론들이 혐중이죠. 예. 중국 혐오 정서를 갖다가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가속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언론도 우리나라의 어떤 일부를 가져와가지고 막 대서특필 한다든지 사람들한테 오해를 막 자꾸만 넣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중국 전역이 지금 무려 39,000km의 이 고속철도를 깔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아시아권,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서울, 평양, 베이징으로 가는 ETX 노선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북한, 중국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한 리스크에서 우리가 좀 심층 분석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중국의 ETX를 우리가 놓을 수 있게, 건설할 수 있게, 총체적 국제 관계 속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이 ETX를 우리가 과연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한번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 번영을 위해서 ETX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이게 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양기대와 진자원과 양기대가 더 목을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중국과 관련한 ETX 얘기를 해봤고, 다음번에는 동북아의 이 강대국 또 관련국들의 관계를 통한 ETX의 가능성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와 진자원의 ETX 얘기 오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